자, 신조중 1학년 사과 본문 주요 문장 서술형 학습 같이 해봅니다. 이제 서술형으로 물을 수 있는 주요 문장들, 교과서의 문법 주제를 담고 있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따로 서술형으로 준비해 볼 만큼의 문장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중요한 문장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서술형 학습을 해볼 텐데, 자, 이제 많은 중학생들이 서술형을 준비할 때 그 문장을 암기해서 준비하죠. 그게 중학교까지는 웬만큼 통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그게 거의 안 통해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친구들이. 특히나 모의고사나 부교대처럼 이게 이제 시험을 준비할 분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또 해야 되는 그 준비해야 되는 문장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도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암기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서술형을 쓸 때, 자, 기본적으로 먼저 한국말을 영어식의 어순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 어순의 가장 기본은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말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서 표시를 합니다. 주어 동사를 찾아서. 그리고 나면 이 동사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제 판단을 해요. 여행했다 그러면 이건 과거구나. 이걸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그냥 여행했다, traveled라고 외우지 말고. 쌤이 지금 단어들을 시제를 다 어형을 바꾸라고.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3만 가도 여러분 조건에서 어법에 맞게 어형을 변화하라. 있는 대로 다 보고 쓰는 거는 서술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시험은 안 나와요, 앞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나 간간히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동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시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많지 않지만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은 전부 이런 거예요. 동사의 어법. 즉, 이 동사가 뒤에 어떤 모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어떤 녀석은 보호를, 어떤 애들은 목적어를 2개를, 어떤 애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를. 쌤이 이런 학습들을 되게 강조시키잖아. 왜? 고등학교 가면 수능까지 묻는 건 요 동사들이 어법이란 말이에요. 쓰임새. 그러니까 그 어법에 해당되는 동사인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주어, 동사, 어순 배열하고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문장의 구조. 이 안에는 수식 구조가 핵심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4가지 의미 덩어리에서 파악하는 명사 설명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문을 판단해서 써야 되는지. 이 구문 안에는 이제 뭐 비교급이나 최상급 이런 것도 이건 이제 5가의 문법 주제로 나오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문의 요소들이 한국말 문장 안에 나와 있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쓸 때, 자, 여름방학 동안. 자, 뭐만은 동안이다. 그러면 누구였어? 전치사 during에다가 명사.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의미 덩어리로 앞으로 빼자. 요렇게 이제 시간이나 장소나 요런 개념들은 이유나 뭐 방법, 요런 개념들은 영어는 문장 앞이나 뒤로 따로 뺍니다. 뒤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자, during. 그리고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에 주어는 윌리엄이죠. 그래서 윌리엄이 여행을 했다 동사 traveled. 근데 여행을 했는데 어디를요? 한국. 자, 그 다음에 한국말에서는 가족과 함께.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전치사 with하고 함께 뒤로 빼는 거예요. with. 그리고 여행을 했는데 어디를? 한국 여기저기를. 그러면 전치사 around하고 함께 써서. 그래서 around Korea. 누구하고 함께? with his family.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지 말고 어순이 이해가 되도록 반복을 해줘야 돼요. 어순이 이해가 되도록.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 문장에서는 주어가 우리는 갔다가 동사죠. 또 방문했다 또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갔고 뭐뭐 하고라는 건 자, an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and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 그러면 쌤이 항상 뭘 강조해요? 병렬 구조.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쓸 때 뒤에 거는 놔두고 이제 쭉 병렬 구조를 먼저 구성합니다. 우리는 자, 갔다라는 건 시제가 과거겠죠. went. 그리고 갔고니까 and를 써요. and. 그리고 방문했다는 건 뭐다? visited. 자, 이렇게 해야지만
요렇게 병렬 구조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학년이 조금만 높아져도 요 병렬 구조의 형태를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묻습니다. 진짜 많이 물어요. 특히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법 유형 중에 하나가 병렬 구조고 서술형에서 오류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가 나오면 갔고 방문했다. 그 뒤에 내용 쓰는 건 안 어려워. 왜? 보세요. 갔는데 어디에? 담양에. 어디에 방향에 to하고 함께 자 담양에 갔어요. 그리고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유명한 대나무 정원인 중록원을 방문한 거죠. 이건 이제 동격의 구조, 흔히 쿤마로. 그러면 여기다가 방문한 건 중록원을 방문했구나. 이곳은 유명한 famous bamboo garden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병렬 구조를 처리하는 방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챙겨놓고. 자, 그 다음 보세요. 3번에서는 우리는 주어, 동사가 즐겼다. 자, 즐기다. enjoy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ing 하는 것을 즐기다. 이게 어법이란 말이에요. 요 녀석은 걷는 것을, 근데 어디서? 정원에서. 그 어디에서? 공간적인 개념은 in과 함께 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즐겼다니까 시제 기본입니다. enjoyed. 뭐 하는 것을? working 하는 것을. 어디서? 정원에서. in the garden.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 판단하고 동사의 시제, 그리고 나서 동사의 어법에 대한 적용까지. 그 어법은 모든 동사가 다 갖고 있는 패턴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거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요한 동사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쌤이 평소에 구문정독 학습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주변을 둘러본 후에, 자, 이때 뭐만 후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after 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둘러본 후에, 그래서 we 둘러보다는 look around라는 구문 덩어리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둘러본 게 과거죠. 시제 판단은 항상 기본으로 looked around, 둘러본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먹었다요. 그죠? 그러면 we ate. 시제는 당연히 과거로. 무엇을요? 자, 두 가지 지역 음식인 대통밥과 떡갈비를 요거 두 개를 먹었죠. 두 가지 지역 음식이라는 건 요렇게 동격의 구조로. 지금은 대통밥과 떡갈비를 동격의 구조로 뒤로 돌려놨고 콤마로 요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지역 음식을 목적으로. 그래서 주 local dishes 요렇게 써주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술형이. 여러분이 그래서 서술형에 대해서 이걸 이제 영어식의 어순을 배열하고 이 문장을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써내려 가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자꾸. 5번은요. 자, 주어가 그 요리들은 잘 어울렸다. 잘 어울리다. 우리가 go well. 요 구문 알면 잘 어울렸다. 요게 시제가 과거겠구나. 함께는 together 뒤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요리들이니까 the dishes. 자, 그 다음에 went. 그 다음에 well. 근데 여기서 정말 잘 어울리다 해서 이 정말이라는 부사가 동사 앞에서 really went well 함께 together 잘 어울렸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는요. 우리는 자 방문했고 올라갔다. 그렇죠? 또 동사가 두 개죠. 근데 방문했고니까 뭐다? 이거 and라는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로 연결하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 동사부터 먼저. 그래서 우리는 방문했다. 과거 visited. 그리고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다? go up에서 went up. 그럼 방문했는데 어디를 방문했어요? 통영을. 목적어 쓰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영을 방문했고 올라갔는데 어디를? 산을. the mountain. 자,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고 할 때는 전치사 by를 쓴다고 했어. 그 개념을 기억해서 by cable c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의 패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어를 판단하는 거 보세요. 파란 바다와 많은 학생들이 이게 파란 바다를 주어라고 생각하는 말. 그게 아니라 파란 바다와 녹색의 섬들을 보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환상적이었다는 동사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동작
의미가 나오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두 개 다 써도 돼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가 ing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ing 동명사로 처리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문법을 기억하자? 동사는 단수형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 자, 그래서 보는 것 하니까 sing, 뭘 봐요? 푸른 바다, the blue ocean 와, 그리고 녹색의 섬입니다. the green. 섬들이 이제 남해니까 많이 있겠지. islands를 보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요. was 단수 동사로. 그래서 fantastic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전국에서 전국 고등학생들이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 게 요거예요. 수일치. 흔히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요 실수를 몰라서 틀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 되게 쉬운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서술형에서 그런 실수가 나오는가 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평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동사는 단수로 써야 한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부터 계속 배워오잖아, 몇 년씩을. 근데도 틀리죠. 그거는 평소에 서술형을 쓸 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어를 판단할 때 주어가 지금처럼 뭐뭐 하는 것에서 이거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처리를 해야 돼.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는 동사는 단수로 꼭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게 이제 요 패턴이 훈련이 되면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제 최근에 시험 패턴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요 본문을 주고 이 본문을 참고해서 아래 문장을 서술하시오, 영작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문장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암기했던 학생들은 다 틀리지. 왜? 암기 안 한 문장에 넣으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심주도 그렇고 범어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본문, 요 문장을 참고해서, 참고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 동명사 주어로 써라, 동사는 단수로 처리해라. 그걸 해서 비슷한 문장을 줘요. 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그 두 음식을 먹는 것은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먹는 것이니까 단어만 eating 그리고 the two dishes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was.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야.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력을 기르지 않고 암기하는 공부는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사과 본문의 주요 문장 서술형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